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환영의 박수고, 계속 하신 분들 시험 볼 때까지 끝까지 지치지 말고 함께 하자는 의미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흰 소띠의 해입니다. 소처럼 성실하고 건면하고 우직하게 우리 시험 보는 날 다 같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진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그러면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제도 하기 전에 먼저 저는 박용덕입니다. 제 프로필을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저를 누군지 아는 게 여러분들 강의 듣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여러 학원에 지금 강사를 했었고요. EBS나 각종 학원에서 강의를 했었고, 모건대학교에서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군포 공인모 법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기는 최근 들어서는 해마다 9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10월 30일 토요일 날 시험을 실시합니다. 매년 해마다 한 번씩 실시합니다. 시험을 이때까지 32번 시험을 실시했는데 5회, 7회, 8, 9, 10 5번만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봤습니다. 그 외에는 해마다 시험을 봤죠. 1회 때 6만 명을 선발했고요. 뒤에 이제 합격 인원이 나오겠는데 지금은 해마다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1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원서 접수가 올해 달라졌습니다. 작년하고. 작년까지는 열흘 동안 10일간 원서를 접수했는데 올해부터는 원서 접수 기간이 5일입니다.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5일간만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접수는 10월 14일, 15일 이틀 동안 받는데, 이 추가 접수는 무조건 가능한 게 아니고 결혼이 생겼을 때, 즉 원서 접수했다가 환불받는 분들 있죠. 환불하신 분들 범위 내에서만 추가 접수를 하니까 추가 접수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첫날 바로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원서 접수 방법은 큐넷,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은 산업인력공단 방문해가지고 인터넷 접수 도우미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그 대신 접수해 줍니다. 직원들이. 여러분들은 인터넷으로 큐넷에서 원서 접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산업인력공단에 방문하시려면은 여권용 사진 3.5 곱하기 4.5cm 여권용 사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원서에 붙이는 사진이 나중에 자격증에 그대로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 이쁜 사진 붙이시는 게 좋겠죠. 나중에 자격증에 그대로 붙어 나오니까. 만약에 자격증에 또 다른 사진 하려고 하면 좀 절차가 가서 바꿔야 되고 하니까 복잡하다고요. 요즘은 전부 다 우편으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가도 됩니다. 시청이나 도청이나 서울시청 안 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나무 사진 붙여가지고 이거 하면 당연히 시험 못 볼 수도 있겠죠. 대리시험 응시한 걸로 오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중요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격증 발급은 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두 개를 적습니다. 원서에 보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고 실제 거주 주소를 적어요. 그 실제 거주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 시도지사입니다. 그러면 실제 거기에 거주하는지 실사를 하느냐 하면 현재는 실사를 안 합니다.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산업인력공단에 물어보면 안 됩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실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도지사 명의로 발급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은 안 한다고요. 그럼 만약에 결론은 서울 거 받고 싶으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서울로 기재하면 서울시장 자격증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 물으면 안 돼요. 공식적으로 물으면 산업인력공단 답변은
실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죠.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 거기 주소를 원서에 적는 주소입니다. 주민등록지 주소가 경기도라고 적으면 경기도의사 명의로 나오고, 서울이 주소 있다고 그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으면 서울시장 명의로 나옵니다. 실제 거주하는 거와 상관이 없이. 자, 그 다음에 응시 수수료입니다. 제가 10회 때 1999년 4월 25일 날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그때는 5,000원 수수료를 냈습니다. 시도의사가 직접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돼 있어가지고 1차만 보려면 13,700원, 2차만 보려면 14,300원이고요. 동차 둘 다 동시에 보려면 28,000원 내야 됩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최근에 계속 28,000원이었습니다. 1, 2차 같이 시험 보면.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학력 제한 없고요. 국적 제한, 나이 제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은 자, 신용불량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못 보는 거 지금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정행위하고 5년 미경과자입니다. 부정행위 5년. 현실적으로 지금 부정행위 적발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수능시험은 부정행위 몇 명 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공인중개사는 거의 없고요. 어쨌든 부정행위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본인은 부정행위 했음을 시인합니다. 이렇게 확약서 적으면 5년간 시험 정지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약 48만 명의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격 취소는 1년에 10명도 안 됩니다. 만약 자격 취소됐다면 3년 안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3번, 시험 자격증 있는 사람은 시험 못 본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법조문에 있는 건 아니에요. 공고문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업인력공단하고 국토부에 강력하게 이게 대해서 항의를 해서 나는 자격증 있는데 보고 싶다. 왜 학원 강사기 때문에 출제 경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고 싶다 하니까 막는 이유가 뭐냐. 나는 원선 돈 내고 보겠다는데, 이렇게 하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냥 검토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검토는 해보겠다, 이 말은 아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시험을 계속, 지금 제가 한 15번 넘게 시험을 봤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못 봐요. 자격증 있는 사람은 시험 볼 수 없다라고 공고문에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시험 과목 및 방법입니다. 시험 과목 1차가 있습니다. 1차 2과목이고요. 과목당 40문제고 1번부터 80번까지 적혀져 있고요. 100분입니다. 100분. 원래 옛날에는 40문제 40분 동안 시험 봤는데 지금 10분을 더 줍니다. 시간이 모자란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그래서 한 과목당 50분입니다. 40문제인데 50분이니까 1분에 한 문제 풀고 OMR 카드 마킹하는데, 체크하는데 시간 사용하면 딱 맞습니다. 1차는 시간이 그렇게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11시 10분까지 9시 30분부터. 그리고 쉬었다가 점심시간입니다. 1시간 50분 점심시간이 있죠. 이제 1시부터 13시, 1시부터 2차 과목을 실시하는데, 제가 맡은 과목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그래서 보통 합격하신 분들 말 들어보면 이 공인중개사법이, 줄여서 그냥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법이 전략 과목이고 합격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을 80점 이상 받아야 안정적으로 2차를 합격합니다. 그래서 효자 과목이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점수가 나오는 거지, 전혀 안 하고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면 점수 안 나와요. 굉장히 처음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효자 과목이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 지금 프린트 오늘 다시 개정된 거 내드렸잖아요. 그 암기 프린트 2장. 요것만 정확하게 알면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는 1교시, 2교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2차를 1, 2교시 다 같이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가 되어서 너무 화장실도 못 가고 힘들었다 해가지고 지금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2차 1교시가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공법입니다. 그래서 100분 동안 보고 2시 40분에 마치고
또 쉬었다가 3시 30분부터 또 50분 쉬었다가 3시 30분부터 시험 다 보고 나면 4시 20분입니다. 그래서 공시법령 및 세법입니다. 공시법령 및 세법,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등기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입니다. 이 두 과목을 합해서 40문제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수업은 그 대신에 격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시법 한 번, 세법 한 번 이렇게 격주로 하는 이유가 두 과목 합해서 40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시법령이 24문제가 나오고요. 세법이 16문제 나옵니다. 제가 그 현업에 있는 분들이 거의 저는 하루에 한 통 이상 전화를 받는데 보면 거의 대부분 세법을 물어봅니다. 저한테도. 그래서 현업에 가면 세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16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시험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꼭 알아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재미있을 거예요. 억지로 시험을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세법은 꼭 알아야 됩니다. 재테크를 하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알아야 되죠. 지금 세법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가장 많이 바뀐 게 세법입니다. 양도소득세, 이때까지는 최고 세율이 42%였는데 이제 올해부터 45% 구간이 생겼습니다. 10억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세율 바뀌었고요. 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바뀌었고요. 또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이제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세법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공부한다면 아마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답안 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10월 30일이잖아요. 10월 30일 날 시행된 거는 시험에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10월 30일 날 시행되면 보통 공포는 그 전에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 과거에 시험 시행일 이후 시행되는 것도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공고일이 아니라 시험 시행일이라고요. 공고는 7월 말 되면 공고되거든요. 그 8월 달에 개정된 거, 9월 달에 개정되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큐넷에 있는 거 그대로 내용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 기준은 올해는 1차든 2차든 모두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1, 2차 모두 동일합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지금 상대평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10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 여당 의원이 1명, 야당 의원이 9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상대평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안 됩니다. 상대평가가 되면은 보통은 유예기간을 제가 국토부하고 옛날에 업무 협의할 때 보니까 5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두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5년 안에는 꼭 합격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토부에서. 자,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절대평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맨 마지막에 밑에 있는 게 보면 뭐냐면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1차는 불합격하고 2차 합격해도 소용없다고요. 근데 1차만 합격하고 2차 불합격하면 그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요? 1차 시험을 면제하죠. 예, 1차 시험을 면제하는데 이거는 군대를 가든 병원에 아파서 입원하든 1회에 하나여 면제되고 절대로 2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군대 가는 일이 있어 군대에서도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1회에 하나여 면제됩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 60점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수업을 계속 들으면 55점은 나옵니다. 모든 과목이. 그래서 합격자 분포를 보면 거의 그 시험 점수 분포를 보면 55점에서 65점 사이가 거의 60%입니다. 대부분이 그게 55점에서 65점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독학으로는 힘든 게 독학해가지고 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독학만 해가지고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중요한지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은 여러분들이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시험 보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수업은 들어보십시오. 뭐 저도 이게 학원 강의하면서 그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재미없고 저거 들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내가 다 아는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끝까지 다 들어보니까 뭔가 남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수업은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5년간 합격 인원입니다. 이때까지 1회부터 31회까지 누적 합격 인원이 48만 3,143명입니다. 현재 지금 공인중개사가 우리나라에 48만 명이나 있다고요? 접수 인원으로 따지면 훨씬 많죠? 그러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지금 한 10명 중에 1명 이상은 다 시험을 한 번 이상 봤던 분들입니다. 어쨌든 합격자만 48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최근 5년간 최근 5년간 합격 인원을 보면요. 31회 때가, 작년에가 지금 최근 5년 중에서 가장 합격 인원이 지금 적죠? 가장 어려웠습니다. 작년 시험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 해는 쉽고 한 해는 어렵고 보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16,554명 작년에, 그 다음에 30회 때는 27,000명, 또 29회 때는 16,000명,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르잖아요. 지금 해마다 한 해 어려우면 한 해 쉽고, 한 해 어려우면 한 해 쉽고,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올해는 좀 더 많이 뽑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절대평가니까 알 수는 없죠.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이니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올해는 작년보다는 쉬울 개연성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5년간 합격 인원을 보면 응시 인원이 거의 지금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서 접수하고 2차만. 작년에도 1, 2차 다 같이 합하면 34만 명이 원서 접수했다고 돼 있어요. 1, 2차 같이 접수하면 2명으로 잡힌 거예요. 그 34만 명에는. 그래서 순수하게 원서 접수하신 분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차 시험 응시한 사람이 7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다 탈락한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분들이. 여러분들은 절대로 중간에 탈락하는 일 없이 끝까지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작년 것만 합격률을 보면은 1차가 21.34%, 2차가 22.01% 밖에 안 됩니다. 작년은. 재작년은 33%가 넘는데 훨씬 지금 작년 시험이 31회 시험이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16,000명 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 합격하신 분이 32,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2,000명에는 동차 합격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지금 이제 올해 2차만 보는 분들은 한 2만 명 정도 되고요. 이 2차만 보는 분들 중에서 약 60% 정도가 합격하고 40% 이상이 불합격입니다. 2차만 보시는 분 중에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2차만 보는 분들이라도 지금부터는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막판에 9월달, 10월달 이렇게 나오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2차만 하더라도. 2차만 하시는 분들 평균 합격률이 지금 한 57% 정도 됩니다. 2차만 보시는 분들. 지금 2차만 볼 분들이 32,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1, 2차 같이 합격하는 분들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라고 이게 산업인력공단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간략하게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